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경학전서 전중록의 그 음양의 부분, 마지막 그 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피곤도 하고 자꾸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약간 불분명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은 제가 왜 한의학이 문제가 있는지 후세에 오면서 더 어려워졌는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한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 선택의 문제점, 용어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예를 들어서 용어 자체가 포괄적일 때 그것이 물론 어떤 경우는 포괄적인 언어를 너무 정밀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떠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글을 읽고 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뭔가를 공부를 하고 책 읽고 우리 한의사들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지한 고민을 한 집단도 없다고 봅니다. 양방은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쭉 하면 돼요. 자기가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스케줄대로 하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만은 우리 한의학은 이거는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글을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혹시 한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한 번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 가지고 있는 한의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용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음양허실에 대해서 경에 가로되 경은 내경이죠. 양이 허하면 왜 안 하고 자 음이 허하면은 내열하며 이게 일종의 현상은 현상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체온이라고 해도 되죠. 체온이 떨어졌을 때 왜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액이 부족한 경우 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음양허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왜 그 사람은 양이 허하고 음이 허한가? 여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양이 허하고 음이 허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체질적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 소인이 이미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음양의 사람은 그 음양 가운데 편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음양이 조화가 균등하게 조절이 이루어지지만 성격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습관에 의해 가지고서 그 사람은 음양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질적인 그와 같은 소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없지만은 그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체질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내재적 병독이라고 해도 돼요. 병독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이 허하면은 외가 차다. 추위를 권랭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권랭. 그러면은 외가 외부로 하나면은 우리는 여기서 내역 한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역 한. 예, 어떻게 외만 하나입니까? 양이 허하면은 표리 내와야 다 하나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문자적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이 허한 즉 내가 열하다. 그러면 내가 열하면은 외역 열하죠. 예, 이것은 병세의 관점에 의해 가지고서 예. 병세의 관점에 의해 가지고서 파악해야 되죠. 예. 병세. 예, 우리는 예. 병세의 관점에서 파악해야죠. 외가 하나다는 건 내도 하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그죠? 예. 단순히 외만 하나일 경우는 계지탕을 쓴다든가 내가 하나면은 사약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표리 내외가 다 하나인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예. 우리가 중경방을 가서 공부를 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양분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양이 성하면은 외열하고 음이 성하면은 내한이다.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거예요. 개론적. 예, 일반론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열한 사람은 외열하게 마련이고 외한한 사람은 내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증상을 가지고서 설명하지 않고 이와 같은 상징적인 용어를 가지고 상징적인 문자로서 이렇게 북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경학전설을 하려고 속된 말로 그냥 방정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젊었을 때 제가 한 3살, 4살 때 하도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다시 40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황당해요. 예, 내가 왜 이런 글에 빠졌는지. 예, 빠지고 이제 바로 극복은 했지만 그 여한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벗어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또 경에 가로되 경학전서는 내경을 굉장히 근본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번 이런 글도 있었구나. 이것이 상한론과 연계했을 때는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99%의 모든 한 의사들은 상한론 해석을 어떻게 했죠? 내경에 의한 내경적 사고방식, 내경적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 네. 거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일본의 그 고방과 기릭동동은 그게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이 고리를 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릭동동이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명의다 아니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의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잘하고 유명한 어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기립동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사에서 한의학 역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예, 저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장경학은 전부 내경에 의한 구조적으로 그 한의학을 전개시켰다는 거예요. 상한론도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자, 양기가 유여면 신열하고 땀이 없으니, 자, 땀이 없대요. 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것도 일부죠, 일부. 예, 일부. 아니, 왜 열이 있는데 땀이 없습니까? 땀이 있는 경우가 진진 발열 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끈적끈적한 열에 조열에 의해 가지고서 이 정도가 되면은 몸이 거의 말라버린 거예요. 진액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은 표사의 실이다. 이것도 이분론적 사고방식이죠. 예. 양기가 유여면 몸에 열이 나면서 땀이 없으니 이것은 표사의 실이다. 자, 또 말하기를 음기가 유여면 이것도 우리가 한의학적 뭐랄까 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도 이 방식을 취했지만은 스타일은 틀리지만 거의 구조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취한 게 뭐냐면은 여기 양기 유여면 자 그러면 또 음기 유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위자 쓰고 여기 위자 쓰고 글자 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차원 이게 일종의 대꾸 대꾸로 글을 쓰는 거 대꾸 형식으로 글을 쓰는 거 이게 일종의 글 쓰는 방식이에요. 옛날 사람들. 자 여기서 보면은 양기가 남음이 있으면은 신열무한한 이것은 표사의 실 때문이며 음기가 유여면은 땀이 많고 몸이 추우니 이것은 양기가 허한 거다. 여기 표사 여기는 양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서 양기는 일종의 내재적 그 사람의 내재적 문제점이 이거는 그 어떤 환경적 외부적 문제 외부적 문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글을 볼 때 이것은 일반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글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 일반론이기 때문에 항상 약간 호문으로 읽어야 된다. 글을 교환해서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양기가 허하다. 그 사람이 양기가 왜 허하죠? 타고난 소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식생활의 어떤 문제점, 생냄을 과다로 인해서 또는 형한 음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이라고 외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외부 환경, 소위 말해서 풍한 서습 조화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미 외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외감과 내인이 항상 서로 원인이 상인하는 관계로 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 우리는 겨울에 감기 걸리고 뭐 언제든 뭐 내상에 걸리고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감기 걸려 있다는 거,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인식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상인관계, 서로 원인이 되는 관계를. 예, 그래서 제가 가문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 가문론. 그 제가 글을 쓴 데는 그 독법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쓰고 못 쓰고 그걸 떠나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제 정신세계가 그쪽으로 몰렸다는 거. 그 외감과 내상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은 발열 오할은 발어양하고 무열 오할은 발어음하며. 자, 여러분 이것도 자. 중경서에 있으니까 중경이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넌센스예요. 중경은 글을 쓴 제가 자서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경이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썼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후세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글이에요. 편집이에요, 이게 전수되는 과정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어양하고 발어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한 거예요.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거를 뒤집어 보면은 발어양 한 경우 무조건 하고 빨리 조문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하지 태주고 해라. 합법을 쓰는데 너무 빨리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발어양 한 경우에 병발어양이 하지 태조즉 결용이 되잖아요. 자, 무열오양 병발어음에 하지 태조즉 어떻게 되죠? 심합이가 나오잖아요. 심합이. 이거는 결용. 결용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세 사람이 뭐 썼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봤을 때 이 결용인이 심한 이 오치와 역치를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그 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보면은 천천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또 뭐 하기를 극한에 도리어 땀을 흘리면 신이 반드시 얼음장과 같다 하니 이것은 경의 그 요지와 서로 상하가 관계를 이루어진다. 참고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예전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사위 아유 저도 눈으로만 한번 경경사위 제가 아주 옛날에 20대에 그 한문 공부 했을 때 전라도에서 한문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목포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허씨 집안에 그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의 그 사대에 그 걸쳐서 내려온 어떤 그 그림들을 모아놓았는데 내 추사 선생님이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경경사위. 저 이걸 보고 아주 충격 많이 받았어요. 경경사위가 뭐냐? 경은 그야말로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경. 오경.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오경은 일종의 이렇게 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줄, 날줄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경은 이와 같은 시줄이에요. 이게 사는 역사, 춘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체 통감, 역사에는 위라는 거예요. 일종의. 왜 그러냐?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경서에만 밟고
역사를 멀리 한다든가 역사만 밟고 경서를 멀리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사를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학문이 이루어지는 거지. 경학에는 밟고 역사는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 역사의 그 시비성패라든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모르는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예. 중경은 일종의 역사서라 그러면 뭐 내경은 임상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어떠한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경경사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경에 가로되 양이 음이 이기면 양병이 되고 양이 이기면 음병이 되고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죠. 예. 양이 이기면은 열이 발생되고 음이 이기면 한이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일반론적인 일반론이다. 예. 뭐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음은 양의 뿌리를 내리고 양은 음의 뿌리를 내린다. 이게 바로 음양은 서로 호근이다. 서로 뿌리를 맞대고 있다. 예.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는 음과 양은 상극관계가 되죠. 서로 완전히 한 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현상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뿌리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죄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병에 정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약간 이렇게 관념적으로 쓴 거예요. 양을 따라서 음을 땡기고 음을 따라서 양을 땡겨서 각각 그 해당되는 그 구속을 구해서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 된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들이. 예. 양이 여러분 뭐고 음이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관념적이지만 관념적인 용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마치 여기 이제 예를 제시를 한 거죠. 혈에서 땀을 구하고 고요함에서 기를 구하는 것은 양을 따라서 음을 당긴 것이요. 화를 당겨서 그 근원에 돌이키는 것은 화를 당겨서 근원에 돌이키는 것은 납기 귀신이 그 기를 거두어서 신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종음 인양법이다. 요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장경학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신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랬잖아요. 예. 신이 왜 중요하느냐? 일이에요. 숫자로 신을 일로 본 거예요. 신을. 예. 일로 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수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바로 수중에서 화를 취하고 화중에서 수어를 취하는 뜻이다.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요게. 근데 저도 잘 솔직히 얘기해서 생기어 기를 정해서 생하게 하는 거. 이게 또 정의 이게 뭐죠? 장경학이가 말하는 이 기는 또 뭐죠? 예, 이게 다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그 허사론을 여러분 한번 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허사론은 그래도 잘 쓴 글이다라고. 어떤 분은 한의사는 아닌데 제 글 중에서 제일 멋있는 글 이간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참 괜찮은 글이거든요. 이간론. 쉽고 간결한 글. 예. 그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제 글하고 장경학이 쓴 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자, 음양론. 음지병야의 음지병의 야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예, 종지사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병에 오는 것도 늘어지고 그 완만하다 이 소리야. 가는 것도 또 완만하다. 음병의 성질이에요. 자, 음병은 완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박하지가 않아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약에 다소 강하고 강하지 않고 부자를 쓰고 부자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성이 따뜻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음병은. 그러나 양병은 달라요. 오는 것도 빠르고 가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다는 건 변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방에서 문제점은 이 양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가운백 같은 분도 음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약탕을 진무탕을 써야 되는데 사약탕을 썼다든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약탕을 써야 되는데 내가 오수유탕을 썼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병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양은 열에서 생하니 참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양은 열에서 생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거는 잘못하면은 열과 양이 다르다는 관점에 빠질 수가 있죠. 열이 양이죠. 음은 한에서 생한다. 음과 양은 한 열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죠. 한 열의 현상에 대한 명칭일 뿐이죠. 그 열인즉 서완하고 한인즉 거급하니. 이것도 뭐 주석 같은 거 뭐 보면은 근육이 뭐 땡긴다든가 뭐 늘어진다든가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 호문 관계로 예, 보는 게 맞다. 호문 관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 음양이 뭐죠? 음양이 뭐냐? 여러분 음양이라는 어떤 물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음이 뭐고 양이 뭔지. 제가 알기로는 음은 어떠한 물의 상해, 물상이에요. 물상지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물상의 이름이다. 이 상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음이 되고 양이 되는 이름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음이 양이 무슨 이름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것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양은 열에서 생한다고 그랬을 때 양은 하나의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또 열을 떠나서 하나의 별개의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 의식이 의식의 그 교란, 창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의식이 교란된다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물질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데에 빠져버리면은 한사는 아래에 맞고 열사는 상에 맞으며 음식지사는 중에 맞는다. 이것도 일종의 일반적인 논이죠. 일반론. 예, 일반론. 이게 바로 강유기치. 예. 우리가 각득기종이라고 해도 돼요. 예. 각득기종.
각득 기류라고 하는 게 맞겠다. 예. 각각 그 류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면은 물은 아래로 흐르죠. 열은 어떻게 하죠? 상승하죠. 예. 음식은 그야말로 중에 속하는 거죠. 그것은 일반론이에요. 자, 이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뭐는 뭐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임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냥 마지막 그 중장경을 고찰해 보면은 양병인즉 아침에는 병증이 가볍다가 가볍고 음병인즉 저녁 때가 좀 좋다. 양이 허한즉 저녁에 정신이 산란하고 음이 허한즉 아침에 막 정신없이 예를 들어서 다툰다든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대체로 양이 허하면은 그 양조를 양이 허하면은 양조를 좋아하니 그 이유는 아침에는 가볍다가 저녁에는 무겁기 때문이며 음이 허한 경우는 음의 도움 받는 것을 좋아하니 그 이유는 아침에는 무겁다가 저녁 때는 가볍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의 허를 말한 거다. 이런 것도 뭐 그냥 여기서 나중에 이제 치료법 같은 게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이것이 맞다,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말들은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이거든요. 아침서부터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침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러고 몸도 그러고 비교적 일이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러나 낮에 되면은 양병이 우리 몸이 날도 뜨거워지고 우리 몸도 열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양병이니 또 양이 허하고 그러니까 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보다는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서 처방을 이해하는 것이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이고 왜 이렇게 많지 글이 빨리 해야겠네. 자, 만약 실사의 그와 같은 그 증후면은 실사의 증후이면 이와 더불어 서로 반대가 된다. 양사가 성한 경우는 반드시 아침에는 병증이 심하고 저녁엔 가볍고 음사가 성한 경우는 반드시 아침에는 가볍고 저녁엔 중하니 이것은 양이 극성한 것을 만나는 것이며 음이 아주 강한 것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냥 그것은 혹 낮에 혹 밤에인 경우도 있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병증이 발작하기도 하고 병증이 가라앉기도 하며 시간에 관계없이 요동하는 것은 정기가 능히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정기라는 게 또 뭔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사용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썼다는 거. 이제 그것은 음양이 서로 승부를 겨루는 데 있어서 교차적으로 서로 창단한 것이니 마땅히 정기를 배양하는 것으로서 위주로 삼는다면은 음양이 장차 조화를 이룰 것이다. 혹은 다만 혹하에 그 허실로 인하여서 구한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용어가 수증 치지하고 일종의 글쓰기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수든 화든지 간에 그 수의 어떤 허실, 화의 허실로 인해서 병증을 치료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냥 일종의 원론적인 얘기다. 예. 자, 우리가 그 음양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후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와 같은 그 사고방식들이 그 영향을 많이 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와 같은 말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에 대해서 그 지금은 좋아하지도 않고 뭐 별로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글을 싫다고 그래가지고 내 취미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취향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버릴 게 아니라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극복이 되지, 무조건 하고 이렇게 그 타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한 사람의 그 생각이고, 사람에 따라서 경악전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얼마나 좋은 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경악전설에 대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경서 독법을 결국은 제가 썼던 거예요. 예, 중경서 독법. 그리고 저는 이 중경서 독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제가 경악전서, 지금 저더러 경악전서를 읽으라 그러면 저는 못 읽어요. 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솔직히 해서 의학인문이 또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의학인문은 금원사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취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 적어요. 예. 이제 이거를 플러스 하는 게 이제 동의보감이죠. 예. 동의보감.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다 그 상한론이 들어갔으니까. 예. 저는 솔직히 해서 지금 뭐 읽으라 그러면은 전혀 뭐 이런 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예. 글도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뭐 글인가 할 정도예요, 사실은. 예. 제 후배 한 친구가 한번 저기 오국통에 온병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제가 온병은 공부를 안 했어요. 예. 한의학이 아주 진절머리 내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한 번쯤 뭐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 음양, 여기서 말하는 장경학이가 말하는 음양의 글보다 제가 쓴 한번 여러분 허사론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 천천히 허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